논리를 비약시키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놓고 민주당한테 낡은 구태라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마저 거죠. 해볼게요. 송원창 의원이죠. 송원창 의원도 그 박원순 개라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 안에? 제가 듣도 보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원순 개라고 있나요? 아니 박원순 개로 공천됐다는 거는 그건 언론 보도고 다 나와 있는 건데. 박원순 개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공천돼가지고 그 당시 의왕시에서 낙하산이 당협에서 아니고요. 전략공천이죠. 아니 그러니까 전략공천 낙하산이죠. 전략공천은 당원에 정해진 있는 아니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이죠. 당원에 정해진 낙하산이죠. 전략공천이. 낙하산은 그게 아니죠. 지금 낙하산 싸움 하십니까? 그만하시죠. 아니 너무 말장난이 심하시네요. 그만하시죠. 예, 낙하산 싸움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전제합니다만 과도하게 아니 비판하는 건 공천권을 옳지 않다는 국내에 얘기고요. 돌려주겠다면서요. 근데 낙하산 그리고 한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사람을 왜 옆에 두냐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죠. 그런 거. 정치가 무능해서 본인이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혼자 너무 고고한 척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건 거예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좋은데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 얘기하는 팩트로 겁니다.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이 민주당 당내 상황을 보면 또 조금 이제 뭐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위 그 비친노파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단일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협상 중단이 나왔고 그 연장선 위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온 것을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민주당 내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사실은 안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30여 명 전화했다고 그러고 계속 하겠다. 전원에게 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거 지금 말씀하시면 파울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에서 또 고무받은 이제 지금 비친노계 인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이 문재인 후보 사이에 지금 상당한 이 견해 차이라든가 혹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뭐 그것이 있느냐 아니냐 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당연히 그 틈 속에서 지금까지 잠잠해 있고 조용해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대선 전국에서 뭔가 역할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말하자면 진행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더군다나 거기에서 특히 안 후보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전화 정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 기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단일화에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하고 나선다면 그렇다면 단일화 정국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후보 측에서는 상당한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단일화 과정 전체에서 상당히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짧게 남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떻습니까? 뭐 두 분 조용히 계시는 이유가?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내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한 것이 저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주 뭐 포용력 있고 통 큰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의 룰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저는 조심스럽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그런 전화가 물론 이제 단일화를 시작하니까 뭐 안부를 물어야 되겠다 뭐 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당내 분란을 자초할 수 있는 여지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정치 쇄신과 민주당의 개혁이 당내 권력 투쟁과 맞물려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것이 소모적인 것으로 갈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전화는 오해의 여지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 소장님. 네. 그럼 민주당에 있는 소위 비친노파 쪽에서는 안 후보든 문 후보든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또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단일화의 대상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2002년과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2년에는 뭐 후단협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탈당한 사람까지 나오고 뭐 지금도 한 분이 탈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민주당은 127석을 가진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잘 당을 추스려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 전화해서 뭐 본인을 도와달라 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한 그 자체를 저는